마주한 현실이 힘들어서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언제나 방법은 못 찾고 막막해 하기만 했습니다. 학생일 때는 서점에서 길을 잃은 듯이 외국어와 자격증 칸을 헤매기도 하고 취업 사이트를 이렇게 미로처럼 헤매었습니다. 게다가 직장인이 되고 나니까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매일 출퇴근으로 지하철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고 집에만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의 여유가 생기면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자극을 받기보다 익숙한 공간에서 술을 마시거나 집에서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쉴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익숙한 걸 하는 게 가장 실패도 없고 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남자이고 신장암 4기로 5년째 투병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개복 수술을 마치고 처음 눈을 뜬 건 중환자 회복실이었습니다. 온몸에 이렇게 멀티탭처럼 호수랑 주사기가 달려있고 눈만 꿈뻑이면서 의사 선생님 얼굴을 보고 난 뒤에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한 삶은 오히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암 환자인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아프기 전에 저는 불만과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가 항상 부족하다고만 생각했고요. 현실을 바꾸려면 뭔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무언가를 도전할 때 드는 경제적인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모아둔 돈은 별로 없는데 학자금 대출은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그나마 모아둔 나의 작은 재산을 떼어다가 새로운 무언가를 한다는 건 그게 어떤 이유든 투자가 아니라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10대 때부터 대학 생활까지 전부 아르바이트로 제 주말과 새벽을 맞바꾸었는데요. 마지막 한 학기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안 하겠다 선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얼마 안 가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카레가루 50인분에 맨밥으로만 연명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다시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면서 그런 여유 시간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지구 반대편으로 여행을 갔다더라, 좋은 직장에 가서 얼마를 받는다더라, 어디에 투자해 몇 배를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모은 통장의 잔고와 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언제나 익숙하고 돈이 안 드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가서 뭔가를 먹더라도 가장 저렴하고 가장 익숙하고 가장 실패하지 않을 선택만 했습니다. 지금에 돌아와서 사진첩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거의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실패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는 도전을 해본 적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제가 그 무렵에 페이스북에서 유정환님의 소비에 실패할 여유라는 글을 읽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린 아이를 슈퍼에 데려가서 아무거나 골라 이렇게 얘기하면 평소에 먹어봤던 거 포함해서 안 먹어봤던 거, 포장지만 예쁜 과자, 장난감이 들어있는 초콜릿 이런 것들을 막 탐구하면서 이것저것 고르게 돼요. 그런데 너 딱 한 개만 골라야 돼 라고 하면은 한참 고민한 다음에 결국 매일 먹던 거 가장 익숙한 걸 고르게 된다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근데 그 글이 딱 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2018년 정도에 읽은 글인데 지금까지 제가 기억나는 걸 보면요, 저는 온갖 것들이 가득한 슈퍼에서 딱 한 개만 골라야 하는 5살짜리 어린아이로 30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회사에서 병원 일정을 배려해 주시고 복직도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만 좀 특별 대우 받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했고, 또 지금까지랑은 좀 정반대로 살면 혹시나 안 아플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으로 돈을 버는 것에서 잠깐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아주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났어요. 뭔가 생산의 주체가 되고 싶다는 생각?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회사 생활은 자신의 명치를 남에게 쥐어주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여유가 없는 회사 생활 중에 그 생각을 실현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수술 이후 중환자 회복실에서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외래진료실에서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과거에 나는 그날 수술실에서 죽었고 지금부터는 덤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알 수 없는 용기가 막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돈보다 시간이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보게 됐어요.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무채색이 아닌 옷들도 좀 사면서 조금 취향이라는 것들이 생기고, 또 생겨나는 취향만큼 당연히 통장 잔고가 좀 줄어들었지만 애초에 이걸 제가 아예 쓸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그 여유로운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에 또 요리를 하는 저희 누나와 커피를 업으로 하는 매형 덕분에 에스프레소라는 걸 처음에 마셔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빠져서 막 전국을 돌아다니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탈리아로 훌쩍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출장을 제외한 제 첫 해외여행이었거든요. 되게 잠깐이지만 제가 영화 내 안의 모든 것의 장성기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캐릭터가 된 기분이었어요. 누가 물어보면 철이 없었죠. 뭐 에스프레소가 좋아서 로마에 간다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요. 뭐 어쨌든 수술 후 초반에는 이렇게 빠담빠담의 양강철 캐릭터처럼 이렇게 목수를 해서 생산의 주체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삶이 이끄는 이런 무한한 우연의 연속이 저를 이탈리아로 보냈고 거기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여행 사진을 촬영하다가 혹시 사진으로 돈을 벌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든 순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색약이고 뭐 사진이 전공도 아니면서 자영업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등등 내가 사진을 업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순식간에 한 100개 정도는 떠올랐어요. 그 짧은 찰나에. 근데 그럴 때마다 저의 친구, 저의 암세포군이 미안한다 사랑한다의 소지섭님처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너 죽을래? 아니면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한번 해볼래? 그래서 사진학과를 전공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또 들게 되면 너 입시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네가 입시부터 졸업할 때까지 살아있는다고 누가 장담할 거며 입시 준비하고 학교 다닐 돈이 있냐? 학교 다닌 거랑 동네에서 이거 사진관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저의 암세포군이 그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결국 네일배움카드의 도움을 받아서 사진학원을 다니게 됐고 이런 의사결정의 과정을 몇 번 거치게 되면서 사진관도 오픈하고 또 더 많은 곳도 여행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가진 게 없어서 실패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암 환자가 아닌 것만으로도 지금 가진 것 전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젠가는 모두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로 이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고민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모든 걸 내려두고 막 자연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게 아닌 증거로 저는 4기 암 환자지만 지금도 막 돈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매일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 중 하나는 돈 버는 딱 그 순간인데요. 다만 과거와 다른 건 돈 버는 순간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순간들이 여러 가지 생겼다는 점이에요. 뭐 친구를 만나거나 뭐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뭐 한낮에 지하철에 타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지하철에 이제 혼자서 타고 가는데 뭐 이렇게 창밖으로 한강이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순간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는 가끔 농담식으로 제가 가진 용기를 암세포군의 축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당연히 암 환자가 된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암 환자가 되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삶은 끝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요.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대신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한쪽 신장을 뺏겼지만 대신 용기를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가 저의 우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 아닌가 싶다고 약간 정신승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하실 때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시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셔서 삶에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되게 길어져서 이렇게 줄인다고 여러 내용이 좀 빠졌는데요. 기회가 되면 뭐 암 걸려서 또 좋았던 점이 있으면 또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